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분양을 하게 될 세종시 아파트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기 위한 준비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신가요? 재당첨 제한에 관한 지난번 방송에 이어 오늘은 2019년 5월 세종시 4-2 생활권에서 대규모 공공분양을 하게 될 8호 이하의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5월) 분양을 하게 될 4-2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고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호 이하, 옛날로 치면 34평짜리거든요. 요 34평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의 형식을 띠게 되고요. 공공분양이라 보니까 이 말에 뭔가 공적인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나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택기금. 그러니 그런 만큼 청약 조건이라든지 청약 자격, 그리고 같은 순위간, 거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거라 보고요. 그랬을 때 같은 순위간의 당첨자 선정 방법, 동일 순위 간의 경쟁이 발생을 하였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과 예상분양가 입지 등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방송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전용면적 8호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호 이하까지의 조건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거기에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공분양이니까 국민주택 8호 이하 나라 세금이 들어간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조건이 전용 60초과 그리고 8호 이하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뭐 27평이니 30평이니 34평짜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공급받는 그런 조건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59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통 25평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평 이하의 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이 이 1번과 2번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2번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번에 해당하는 요 조건은 당연히 충족을 시키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소득 조건 그리고 자산 보유 조건까지 충족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공공분양 청약 조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인 세종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분양, 그러니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 전용 8호 이하 국민주택 일반 공급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8호 이하니까 아까 뭐 두 가지로 뭐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이렇게 나눈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청약 1순위 조건 요거는 충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시고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입니다. 2년 24회 이상,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조건이고요. 두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일 것.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을 받으시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가 청약을 신청을 하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5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셔야지 공공분양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일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주 같은 경우는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저축 2년 지난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이런 거 있으니까 세대주 상황해 보시고 요거는 필요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주택 세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존속이라는 건 나와 피를 나눈 사람 위에 있는 분, 그죠? 부모님 같은 경우. 그리고 비속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당연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물론 주택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혹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잖아요. 그런 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그게 무주택의 그런 기본 구성원들이 갖추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공공분양,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8호제곱미터 이하를 공급을 받으시려면 그 조건은 당연히 충족을 하셔야 되고, 1순위로 공급을 받으시려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자산 보유 기준 있죠.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 그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공공분양에서 25평 이하의 아파트 청약을 받으시려면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요것도 충족을 하셔야지 59제곱미터 이하에는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 가구 원수에 따라서 100%, 120% 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 2019년도 아파트에 청약을 하실 때 요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60제곱미터 이하를 아파트를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면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00%, 그러니까 만약에 3인 세대 구성원이 3인 이하인 경우는 540만원대 초반, 그죠? 그 다음에 세대 구성원이 4명인 경우는 616만 5천 원대 요 정도. 만약에 근데 이제 요거는 외벌이, 그러니까 혼자 돈을 벌었을 때의 기준이고요. 만약에 맞벌이 2명이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돈을 버신다면은 3인 이하일 경우는 요 648만 2,177원 요거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는 또 않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초과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공공분양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조금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요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산 보유 기준. 요것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자산 보유 기준과 소득 기준, 그거는 그 공공분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기 위해서 갖추셔야 될 조건이고요. 보시면 그 자산 보유 기준 같은 경우 부동산 있죠? 부동산은 건물하고 토지, 그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에 대한 이런 기준도 있는데, 자동차는 2,790만원 차량 기준 가액이고요. 그래서 그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 뭐 25평짜리 이런 거 4-2 생활권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면요, 자동차 이런 거 이제 미리 요거 기준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만약에 이 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산 보유 기준 요것도 미리미리 맞추어 놓으셔야 되고요. 내용에 보시면 그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 그것도 함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청약 과열 지역이자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한 번씩 저기 어디 뭐 제주도 이런 데에서요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종시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미분양이 나면 연락을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특히 4-2 생활권이 그런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이 날 확률보다는 1순위에서 청약이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9.9%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약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제한이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뭐 당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일단은 청약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에게 50%를 우선 공급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약자 중에서도 또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기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뭐 전국구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세종시에서 1년 미만 거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경쟁을 하셔가지고요,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순위 내에서도 그 동일 지역에서도 경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에서 뭐 세종시 내에 있는 분, 뭐 1년 이상 거주하실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경쟁자가 발생할 시에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요, 전용 면적 40초과, 그러니까 거의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이 경우에 해당하시잖아요.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일단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3년 이상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이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여기서 이제 인정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저축 총액이 많다는 거는 아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2년 이상 24회 납입을 해야지 청약이 1순위 자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월 납입금을 10만원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청약 저축 같은 경우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굳이 50만 원까지를 한 달에 넣는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50만 원을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인정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청약 저축을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이런 거는 또 너무 작잖아요. 그럼 한 번에 2만 원밖에 인정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만 원 선을 넣으시면은 그 청약 총액이 많은 자, 그 다음에 납입 횟수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청약 총액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번 넣으시, 일단 24번 이상은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4번 넣으신 분, 그리고 28번 넣으신 분, 30번 넣으신 분들 중에서 2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30번 넣은 분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아파트 4-2 생활권에서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 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분양 일반 공급,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일반 공급, 물론 일반 공급 물량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전기관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특별 공급에서 워낙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 조건하고 자격,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공분양 물량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다들 좋은 꿈 꾸시고 원하시는 곳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